자, 부등식과 극한입니다. 이 부등식과 극한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을 어떻게 뽑느냐 이건데, 자, 일단 기본 내용은 fx보다 그 다음에 gx가 크다이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값으로 가는 극한은 비교가 안 됩니다. 즉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a로 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같은 x값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얘가 크다에다가 반드시 뭐까지 붙여야 되냐면 가짜까지 붙여야 됩니다. 선생님, 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큰 경우 있어요. 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값을, 극한 값을 직접 구해보기 전에는 대소관계를 이야기하려면 극한을 씌웠을 때 반드시 부등식에다가 등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상태에서 극한을 하나 조사해 볼 건데 어떤 상태냐면 x분의 1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x분의 1과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무조건 누가 더 큰 거지? x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x분의 1이 더 큽니다. 그죠? 더 커요. 얘네 둘만 대소관계 비교하면 x분의 1과 x제곱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분의 1이 더 큰데 실제로 극한을 구해보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왼쪽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지? 오른쪽도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에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꼭 붙어야 돼. 왜냐하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대해 혼동하는 논리 구조는 뭐라고? 아니 근데 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다 얘기해야 그래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fx보다 그 다음에 gx가 더 커. 그리고 hx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같고, 이것의 값이 k이다. 이면, 자, 그러면 이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가운데 껴있는 gx에 대해서도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이 K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부등식이 3개짜리가 끼어 있을 때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누구냐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극한값을 이야기하고 싶다가 첫 번째예요. 알겠어요? 목적은 가운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극한을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을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면 누굴 통해서 구하겠다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아이의 극한을 통해서 구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때 자 여기 요 표현 있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생겨. 자, 예시를 하나 쓰고 봅시다.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을 조사했더니 무한대야.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때 hx의 극한을 구했더니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래.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fx의 극한과 여기 있는 hx의 극한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쫄리죠?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노란색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한과 극한이 같다는 표현을 언제 쓰는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쓰는가? 자,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 두 함수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야 각각 존재해야 돼. 그 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 무엇이 같은 때 극한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자 요럴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극한이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fx의 극한과 gx의 hx의 극한이 같다고 하면 그쵸? 안 되겠죠.
왜 안 된다고?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극한이 각각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서 그때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이때만 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줍시다. 하나만. 애들이 뒤지게 많이 틀려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자, fx보다 이거는 기억해. 뭐 얘 얘기해봤자 나중에 내가 또 좌절하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좌절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자, fx보다 hx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gx가 더 크고 hx가 더 큽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주면 자, 이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hx 마이너스 fx의 극한이 0이다 이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이 존재한다. 자, 또 좋은 교보제가 필요하다. 상처받지 않을 만한 용어로다가 뽑아서 물어봐야겠다. 나다 싶으면 빨리 대답하자. 자, 맞아 틀려. 지호 아니고 그 앞에 앉은 아이야. 아저씨,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응? 왜 틀려? 안 할 수는 있어요. 쟤도 눈치가 있긴 하네. 그래도 자 보세요.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는 재료만 활용해서 얘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존재한다는 절대 쳐다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거랑 이것만 가지고 가운데 있는 gx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부등식에서 극한이 가운데 있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왼쪽에 있는 아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각각 존재하고 극한값이 같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각각 존재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빼서 0이잖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나한테 필요한 건 각각 존재하고 극한값이 같다고 할 수 있냐를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hx랑 fx가 극한이 존재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발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fx가 얘가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x분의 1이고 hx가 x 플러스 x분의 2다. 자, 이 상태에서 a를 어디로? 무한대다라고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뭐야?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겠지. x가 무한대 쪽으로 간다면. 그죠? 근데 자 이 상태에서 뭐 해봤을 때 hx에서 fx를 빼면 x가 무한대로 될 극한이 얼마로 나오지? 0으로 나오겠지. 그죠?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x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운데 껴있는 gx의 극한이 존재한다 볼 수가 없겠죠.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초급 내용이야. 알겠어? 교과서에서 다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사실 영업 비밀인데 부등식 문제에서 보는 시선,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필요한 시선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지는 경우냐면 자, 이렇게 문제에서 부등식이 주어진 경우. 자,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지수함수랑 그 다음에 다항함수랑 만나는 교점이다. 이런 걸 구할 때는 숫자 대입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점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부등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부등식을 잡아야 되는 경우들도 문제가 많이 어려지면 근데 그런 거 보통 3학년한테 물어봐. 2학년한테는 안 물어봐. 그래서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극한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냐면 구하는 극한의 형태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 아주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뭐냐면 95번이 이런 거 해당하겠죠. 그죠? 95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루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루트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보다
fx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루트에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플러스 6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나한테 누굴 구하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fx. 자, 요것의 극한을 구하래. 자, 중간은 fx에 대한 걸 주고서 구하라고 하는 게 x-fx의 극한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하는 극한에 맞게 부등식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x-fx가 필요하니까 뭐 하면 돼? 중2 때 동안 똑같은 거야. 이거 뭐하고? 식 전체에 마이너스 한번 살포시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더하시면 되겠죠? x를 쫙 더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fx는 저희가 x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x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 나뉘는 거 잘 들어. 이제 이것도 영업 비밀이야. 그다지 이건 좀 야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눈치 싸움이야. 눈치. 자, 어떤 눈치를 여기서 발휘할 거냐 하면은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부등식으로 주어진 극한은 이렇게 정리했을 때 뭐 해야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그때만 가운데 있는 아이의 극한이 얼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치? 그러면 봐봐. 눈치를 그냥 채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는 내신 볼 때 이런 거에서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만 푼다. 알겠어? 왼쪽이든 오른쪽 하나만 풀어. 왜? 어차피 이거 극한이랑 값이 뭐하게 나오면 다르게 나오면 얘의 극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알았니? 이건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야. 근본적인 이유.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 반드시 같은 값으로 나와야지만 가운데 있는 아이 극한값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푸시면 되겠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그냥 여기 등식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 알겠어? 어차피 같은 값으로 나올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극한 바로 볼 수 있죠. 어차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x제곱 날라갈 거니까 이 왼쪽의 극한 값이 얼마로 보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보여야겠지. 그치? 그렇게 보이게끔 연습을 하시라고. 그냥 무조건 내 빼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남아? 마이너스 3x. 뒤에 남는 상수는 필요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어디로 갈 때니까? 무한대로 갈 때니까. 알겠습니까? 약자멸시. 그래서 여기에보다 x 플러스 루트에 x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극한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단 알려드릴게. 이거는 뒤쪽에 나중에 미분 쪽 가서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좀 있어요. 그 맨 마지막 쪽에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막 엄청 중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은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 자, 봐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함수를 찾아야 되는 형태들이 있어. 여기에 hx. 선생님 등호 안 붙어 있으면요. 예, 등호 안 붙어 있는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수능 특강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냥 다항식의 함수식 자체를 구하는 거. 근데 보통은 등호가 붙어 있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자, 요런 형태로 그냥 주어지고서 문제에서 어떤 극한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gx 함수식에 대한 걸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극한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면 fa가 뭐랑 같다? ha랑 같다. 인 뭘 찾냐면 a를 찾아. 요거는 부등식에서는 요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어. 알겠니?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fa랑 ha랑 같다인 a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때 fa랑 그 다음에 ha랑 같고 이 값이 만약에 k라면 그럼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겠다? g 누구도 a도
얼마예요? GA도 누가 되겠다? K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A 집어넣었더니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A 집어넣었더니 K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얘도 뭐여야 돼? A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괜찮아?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얘네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한 내용인데 이 중에 지금 미적분호는 아예 처음 배운다 손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써줄게. 요거는 뭐냐면 fx 이거는 뭐 내가 뒷부분을 그냥 배웠다 생각하고 땡기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에까지 가면 부등식에서 물어보는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주자 얘기야. 자, 어차피 FA랑 GA랑 AC랑 다 같잖아요. 그죠? 다 같으니까 여기다가 GX-GA 본인이 막 나는 한 번 들은 걸 절대 안 까먹는다 그런 머리가 기존에 나랑 수업하던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내용을 노트에 따로 정리해놔야 돼. 알겠어? 책에다 열심히 필기해놔도 니네가 필요할 때 이게 어디 있었지? 라는 걸 못 찾아본다고. 그리고 자주 보면서 외워질 때까지 봐야 돼. 알겠어요? 자주 보면서. 자, 여기에 나누기 x-a 나누기 x-a 나누기 x-a다. 요렇게 준 상태에서 누구까지 사용하면 여기다가 극한까지 적용을 하면 어떤 형태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냐면 F'A가 G'A보다 크거나 같고 H'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값이 다르면 알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값이 같으면 G'A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뭐다? 문제에서 극한을 구해라라고 주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을 가지고 그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은 어차피 똑같은 값일 거니까 둘 중에 한쪽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부등식을 주긴 줬는데 이걸 가지고 뭐 극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뭐 한다고? 극한에 대한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는 값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미분계수 형태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정리해봐라.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부등식 관련된 내용 전부 다 합니다. 알겠어요? 알아둬. 잘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 97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6번 같은 경우는 96번에 요거는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잘 보세요. 자, x가 0보다 작다 할 때 fx 더하기 gx가 있고 x가 0보다 크다. 이거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x가 0보다 크다 할 때 fx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 이 조건을 좀 알아보는 데 집중을 해보자고. 부등식 별거 없지만 이 정도면 부등식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나도 이거밖에 모르거든. 근데 내가 못 푸는 부등식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6번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x가 0보다 크다 할 때, x가 0보다 작다 할 때 식을 따로따로 주고 있어. 따로따로 주고 있는데 이때 뭘 줬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가 3이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식이 분명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주어져 있다. 그치? 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 표현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준 거야? f의 0 플러스, 즉 0에 대한 우극한과 그 다음에 f의 0 마이너스, 즉 0에 대한 좌극한이 같고 그 값이 얼마로 같다? 3으로 같다.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 자, 0보다 큰 쪽에서 f의 0 플러스를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해서 f의 0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뒤에 달려있는 애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얘가 지금 g에 그럼 여기서도 뭘 구할 수 있죠? 0 플러스 여기서는 g의 0 마이너스 이렇게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치? 괜찮아? 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x가 0보다 큰 쪽.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는 0에 대한 우극한 구하시고 밑에 거에다가는 0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시고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f는 0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하는 것은 g의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0 플러스. 자, 요게 얼마냐? 이걸 묻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니? 다음, 자, 설명 필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뒤로 넘어가서 99번. 자, 여기에 유형 13에다가 요거는 표현상에 표현만 하나 새로운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의 fx다 라고 하면 얘는 a보다 겁나 조금 큰 쪽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면 a도 a가 계속 정의역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걸 표현을 좀 구분해서 보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정의역을 무조건 a로 고정을 시켜 놓겠다 이거야. 그러면 a에서부터 플러스 h 요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h가 어디서 간다?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라고 하면 조금 전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겠죠. A에서부터 아주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H가 뭐로 갈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에 A 마이너스 H다 이렇게 줘도 같은 표현이 되겠지. 아주 조금 작은 음수, 아주 작은 음수를 뺐으니까 뭐겠지? A보다 조금 크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극한을 표현할 때 무조건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주게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좀 헷갈려 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짚어드렸나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99번에 나와 있는 이 함수식에 대한 걸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사실 미분에서 쓰는 모양이라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이 식의 특징 fx 더하기 fy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xy 자 이렇게 붙어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값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 있는 x 더하기 y랑 x랑 y랑 모두 뭐 하는 거? 같아지는 거. 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미분계수 쪽에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분 쪽에서 부정적분에서 도함수 뽑고 원함수 뽑으라는 걸로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설명하는 순서랑 제가 지금 설명하는 순서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연속에 대한 것만 다루고 싶은 거고요. 뒤에서 미분계수 쪽에서는 식을 이렇게 저렇게 잡다구리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면 이런 종류의 식을 다 다룰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않도록 함수값을 뽑을 때 정의역이 전부 다 같아지도록 하는 x값과 y값 하나 넣어주시면 그러면 자 여기 x마다 0 집어넣으면 f0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f0이 뭐라고 볼 수 있겠다? 0이다 요렇게 하나 가져올 수 있게 돼. 괜찮아? 그럼 두 번째로 이제 y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h를 넣어 볼 거예요. h를 넣어보면 그럼 식이 f에 x 플러스 h고 얘가 fx 더하기 fh 더하기 그 다음에 xh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괜찮아? 그냥 h만 대입한 거야 y 자리에다가. 자 이랬을 때 자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연속이다? 아니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연속까지 얘기 안 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해봅시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에 x 플러스 h다 이렇게 주면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x에 대한 우극한이지. 괜찮아? 이건 일반적인 잘 설명 안 해줘. 원리를 안 따지고 그냥 대충 풀어라라고 하면 애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식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연속에 대한 거야. 그리고 그치. 내가 또 성준이의 그걸 위해서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시는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 문제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이거 좀 예전 문제지만 시험에 한 번만 얘기할게. 한 번 정도 괜찮잖아. 얘가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에 각도 준 다음에,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곱해라라고 하는 모의고사, 상막함수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 문제가 연식이 좀 됐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조건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는 뭐 제한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애들이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곧잘 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성복부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시험 공부가 이런 거야.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냐? 없었는데 평상시에 내가 다뤄놓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니?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 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한 거 가지고 2학기 동안 먹고 산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오늘 그럼 확인까지 받았어요. 저번처럼 내신 문제보다는 이번에 2학기 때 나가는 교재는 모의고사 위주로만 구성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의고사 좀 반복했을 때 여러분 성취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자, 봐봐. 리미트 그래서 얘가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갈게요. 여기 있는 요 i가 누구랑 같다 했으니까 이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fx 그 다음에 더하기 fh 더하기 xh다. 요렇게 보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h가 0으로 갑니다. h가 0으로 가면 여기 있는 이 i는 뭐가 되죠? 그냥 fx죠. h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h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f의 0 플러스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는 상관없는데 h가 0이니까 그냥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괜찮아? 그냥 천천히 대입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요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x에 대한 우극하니 뭐랑 여기 함수값에다가 0 플러스 f 0 플러스인데 f0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요게 뭐가 되는 거라? 얘가 0이다. 요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우극한이랑 뭐랑 같냐면 함수값이랑 같다. 0 마이너스여도 똑같아. 0 마이너스도 누구랑 같다? fx랑 같다. 요렇게 표현되는 거라. 그래서 이 i는 무엇이다? 항상 연속인 함수가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연속이 보장되는 함수란 얘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값에 대한 것만 여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루는 조건은 자, 0으로 갈 때 뭐다? 극한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하고 싶다면 x랑 y다 둘 다 0을 넣어 보시면 되겠다. 요런 얘기야. 얘는 극한이랑 함수값이 무조건 같은 함수다. 여기까지고 자,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서 자, 여기 함수식의 극한과 다항식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것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주변에 시선을 끌어. 야,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조용히 왔다 갔다 해야겠어. 다른 애들의 시선을 뺏기잖아. 나한테 물론 나를 보라고 하진 않아. 칠판을 보란 말이야. 알겠어? 너희들의 시선을 뺏고 싶지 않아. 부원장님이 이번에 피사체 쫓아다니는 카메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사서 써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절 안 따라다니게 할게요. 애들이 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했어. 영상에 그냥 큼지막하게 나오는 걸로 봐.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유형 14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 개수 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그래서 그 개수에 b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 b가 나오는 거고요. x가 0으로 갈 때는 어떤 게 나온다고 했지?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 b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저차항의 개수 b가. 알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해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자, 102번 볼게요. 102번. 야, 102번 하나 풀어봐라.
102번이랑 104번 두 개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4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서. 힌트를 드리자면 102번 같은 경우에 fx랑 gx를 따로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둘 다 분자에 fx 곱하기 g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빨리 푼 사람들은 여기 105번이나 106번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설명을 할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여다보시고요. 네, 시간 됐죠? 봅시다. 자, 102번. 10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0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만 빨리 얘기합시다.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fx 곱하기 gx. 자, 이런 게 이제 개수를 좀 건드리면 얘가 2가 아니라 여기다 6 이런 거 집어넣으면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둘이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2인 3차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곱해서 0으로 갈 때 극한이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인? 2차인 이러한 개수는 마이너스 4고요. 이러한 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fx 곱하기 gx부터 가져올 수 있는 모양이야. 자, 이때 얘를 싹 다 인수분해 하시면 그럼 얘가 2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F2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좋은 거 다 갖다 받치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0이 나올 거니까 얘는 안 되겠고, 그래서 계속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곧 뭐로 가면 fx로 가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곱했을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fx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1보다 큰 쪽에서 이건 그냥 극한만 잘 읽으시면 되죠. 얘가 얼마죠? 얘가 1이죠. 얘가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지. 얘랑 지금 곱해서 같아야 되는데 G1이랑 2 곱하기 G1이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gx가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2차 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 값이랑 이 값 자체는 무조건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을 a다, 이 값을 a다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뽑는 식은 1 곱하기 a가 2 곱하기 a랑 같다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서로 다른 같은 수에다가 서로 다른 걸 곱해놨을 때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a 값이 뭐인 거밖에 안 되겠다? 0인 거밖에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F2입니다. 그래서 2에 대해서 얘는 얼마가 되고요? 2보다 왼쪽 큰 쪽에서 올 때는 얘가 2고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그래서 G2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어요? 시험 시간에 이렇게 풀면 그 시험 망한 시험이야. 자, 봐봐.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이따가. 잘 들어. 함수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조건이랑 뒤에 있는 조건이랑 똑같이 누굴 다루고 있는 거예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다룰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서 x는 1에서 극한이 존재하고 x는 2에서 극한이 존재하고 싶대.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얘의 정확한 우극한과 얘의 정확한 우극한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인 함수를 먼저 찾습니다. 연속인 거. 얘는 지금 2차 함수니까 정확한 우극한이 무조건 같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한 우극한이 1에서도 다르고 2에서도 달라. 맞아? 정확한 우극한이 다른 곳에다가 정확한 우극한이 같은 걸 곱하게 되면 무조건 얘가 얼마로 0으로 같을 때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오늘 배울 내용을 배우고 나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는 gx가 x는 1과 그 다음에 x는 2를 근으로 가져야겠네 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풀고 넘어가면 된다, 문제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따가. 알겠어요? 장황하게 거진 1시간 설명해야 돼. 중요하거든. 그걸 나만큼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아닌데 나 이런 거 좀 이게 싫어. 이게 오늘 처음 본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저 새끼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아니야. 나 이런 거 요즘 별로 안 좋아해. 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적이 몇 번이나 했다고. 아닌가? 많이 했어? 나 진짜 안 하거든. 나 진짜 안 해. 안 하는데 이거 민건쌤한테 펌핑 당해갖고 그런 거야. 민건쌤이 내가 자꾸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쪽팔린데요. 이게 한 번 하니까 나쁘지 않네. 계속하게 되네. 잘났어? 그래, 나 잘났다. 자, 봅시다. 그래서 105번이요. 105번. 그래서 104번은 gx가 x-1 곱하기 x-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최고차항 계속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알겠어요? 자, 보세요. 105번. 105번에서도 이 105번 문제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야. 잘 들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보자. 이걸 보는 순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야. 여기서 fx, 자,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셔야 그래야 뭐다? 계산이 줄어. 알겠어? 계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서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보세요. 자, 절대값 씌워져 있고 분모가 어디로 가는 모양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네. 분모가 0으로 가는 모양에 대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분모보다 몇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한 개 이상. 정확하게는 한 개 이상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x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 있는데, 아니 선생님 얘는 극한값이 뭔지도 모르고 존재한다고만 했는데 대체 왜 분모보다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으면 fx-1이라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x를 최소 몇 개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최소 2개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fx가 어떤 함수라고? 최고차 함수가 1이 3차 함수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나? 얘는 그러면 식 세우면 얘가 fx-1이 x제곱까지 알고 있네. 최고차 함계수 1인 거 알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x-k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예쁘게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세워야 되는지는 알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잘 보라고. 알겠어? 잘 봐야 돼. 봐봐. 이렇게 풀어주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풀어주면 애들이 이걸 기억을 안 하거든. 지금 이 설명의 목적은 지금 해주는 대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야. 근데 애들은 뭐해? 머릿속으로 뭔가 집어넣기 귀찮으니까 정석풀이만 기억하려고 한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요령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석대로 왜 이런 원리로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결론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정도 기억하시고, 과정도 기억하고, 결론도 기억하되, 사용은 결론을 써야 돼. 잘 봐. 너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해야 하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천천히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일단 x 곱하기 그 다음에 2차식으로 하나 세워줄게. 이렇게 2차식 말고 그냥 이렇게 씁시다. 다항함수의 특징이죠. 다항함수는 항상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곱으로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봐봐. 너네가 못하는 건 이거야. 이거 근데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야. 미분 활용 쪽에 가면 여기다 절대값 씌운다는 건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절대값은 항상 제가 뭐가 자유롭다 그랬지? 절대값은 뭐가 자유로워? 네, 곱하기 나누기가 자유롭다 했습니다. 어차피 뭐만 유지하면 되니까? 플러스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 여기 x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뜯는다고? 이럴 때 이거 되게 간단하게 뜯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뜯으면 돼. 그지? 이거 x 밖으로 끄집어낼 때 무조건 양수로만 끄집어내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끄집어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개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나 곱해놓고 절대값 씌우는 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너네가 4x의 절대값이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절대값이나 어차피 두 개는 같잖아. 그치? 이랬을 때 이거를 4를 앞으로 빼서 x의 절대값을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뺄 때도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빼놓고 x의 절대값 이렇게 줘도 어차피 두 개 똑같은 식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무슨 연산이 자유롭다고? 곱하기 연산이 자유롭다고. 알겠어? 너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몰랐던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절대값은 자유롭게 빼고 집어넣고 할 수 있다. 이때 맘대로 빼려면 양수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주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식 이걸 가지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존재한다 했으니까 우극한을 쓸 거예요. 자, 잘 보자. 여기 절대값 x가 그럼 뭘로 나오겠지? x로 나오겠지. 그지? x로 나오면서 뒤에 있는 거 절대값 gx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절대값 씌운 거 그냥 뺀 거야. 안 된 표정인데 어디를 모르는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봐도 모를 텐데 지금 모르면 계속 몰라. 누구만? 혼자만. 어디? 오케이? 나는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도다. 그게 몇 명이 됐든.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겁니다. 작은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요거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고 극한을 구할 건데,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극한 좌극한은 구분을 하겠다고.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여기는 절대값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것은 절대값 gx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니? 잘 봐. 결론이 이렇게 돼.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날리고 이거 날려요. 맞아요? 그러면 자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값 g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절대값 g0이다 요렇게 되겠네. 그치? 문제가 뭐란 얘기야? 하나만 갖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부호가 다른 상태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부호가 다른데도 얘네 둘이 뭐 해야 된대? 문제에서 존재한다? 즉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G0이 얼마여야 됩니까? 0이어야겠죠. 그죠? G0이 0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GX도 무엇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X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변에서는 X라는 인수가 총 몇 개 나오는 거지? 2개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핵심은 뭐다? 분모에 있는 걸 날리고 나서도 분자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극한 값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돼? 0으로 존재하게 돼. 아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다? 어차피 분모에 있는 거 하나만 가지게 되면 날리고 정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다? 하나 더 있어야겠다. 날리고 나서도 0이 나와야겠다. 여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개 가진다가 아니야. 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 알겠어?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갔든 분자 전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요. 분자 전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다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는 분모보다 몇 개? 1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분모가 2개야. 분자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분모가 4개야. 분자는 몇 개 이상? 5개 이상. 일단 분모보다만 무조건 1개 이상 더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알아두시라고. 알았지? 절대값 붙어있는 극한 다룰 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고 인수분해 하시고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때야 되는지 판별식으로서 정리가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106번은 이거 그냥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거라서 이게 20번 문제였거든. 수능 20번 문제. 21번이네. 21번 문제. 왜 20번이었던 것 같지? 자, 요 문제는 지금 3차 함수를 많이 안 다뤄본 상황이라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어. 봐봐. 이런 거 어려운 것들은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은 반대로 공부한단 말이야.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열어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인간 계산기가 되는 게 목표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네 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끝까지 마무리해서 푸는 것도 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전분에 기출은 항상 핵심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 핵심 조건을 기억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fx가 3차 함수입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트렌드야. 뭐냐면 극한이 자꾸 값으로 안 주고 존재한다만 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발이 잘 받는 거야. 애들한테 존재한다고 한번 줘봤더니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잠깐만. 아까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 말이 못 끊어가지고 내가 에어컨을 바람을 줄여주고 애들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조절해줘야지 했는데 계속 그대 놔뒀네. 됐다. 뒤에 문 좀 닫아줘. 그건 나 너무 민폐였던 것 같다.
저쪽 반, 교실 반에, 토요일은 우리 반밖에 없어가지고 맘대로 되는데, 일요일은. 어? 더 차가워졌다고? 안 되는데. 엄청 조용해졌지?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네. 자, 보세요. 존재한다고 물어봤더니 생각대로 못 풀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0분의 0꼴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두 개 구분해서 0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랑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분을 해드렸죠.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도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그 다음에 0으로 존재하는 경우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왜냐하면 쌤이 함수식을 모를 때는 극한 4가지 형태 고려하라고 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가는 경우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아줌마 거기에 뭐 써있니? 너 다음 시간부터 여기 앉아라. 알겠어? 싫으면 반 옮겨줄게. 나는 공부를 시켜야겠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안 돼. 자, 그래서 얘는 안 돼 이제. 쟤 때문에 안 돼. 자, 그래서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그거 외워져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x가 a로 갈 때 이런 게 존재하는 상황을 원한다고 값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라고 줬어. 그치? 자,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차식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항상 뭐가 되는 순간이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하냐면 적어도 1개 반드시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방향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홀수차 그래프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1차 함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봐요. 2차 함수는 어떻게 꺾어야 돼요? 여기를 꺾는 게 아니야. 항상 오른쪽 위는 고정인 상태에서 여기서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꺾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3차가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요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실근이 적어도 1개는 꼭 존재하게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자, 이제 그럼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왜 얘기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가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fx가 무한대가 되진 않을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보통 요즘에 하는 극한 문제는 전부 다 분모가 0인 곳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냐라는 걸 보통 묻게 됩니다. 오케이? 자, 보자. 이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아볼게.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그러면 자, 보세요. f 알파가 0이란 얘기네. 그치? 오른쪽에다 쓸게, 이제. f 알파가 0이란 얘기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이 분자도 정의역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정의역이 알파가 되면, 얘의 값도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치? 그럼 봐봐. 자, 분모에서 알파 집어넣은 것 때문에, f 알파가 0이다 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빼기 1. 자, 요렇게 여기죠. 여기다가 빼기 1. 자,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다시 얘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지?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더라 이 말이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분자에다가 그럼 x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네. 그치? 분자가 0이 돼. 그럼 다시 분모도 뭐가 돼요? 분모도 또 0이 돼. 얘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되는 곳이 이렇단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다시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분모도 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해돼? 자, 이런 구조야.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근이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여기도 근이 하나 생겨.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이 하나 생기면 그 근 때문에 얘도 다시 0이 돼. 맞아? 그리고 또 여기서 근이 또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자도 또다시 0이 돼요. 자, 대입한 걸로 써줄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분수로 쓰면 헷갈리니까. 자,
A 값이 알파가 됐을 때 분모가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분자도 뭐가 돼야겠어요? 0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F의 2알파 플러스 1 얘도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이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한 번 한 거야. 근데 얘가 정의역이 뭐가 되면 2알파 플러스 1이 되면 0이 된다며. 그치? 그러면 A 값이 뭐일 때 2알파 플러스 1일 때도 존재하게 만들어야겠다. 괜찮니? 그러면 자 2알파 넣었을 때 얘가 1이 돼. 그럼 얘가 0이 돼. 얘가 0이 돼. 그럼 분자인 얘도 뭐가 돼야겠어? 또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2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4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럼 다시 f는 뭐 집어넣으면 4알파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또 a에다가 뭐 넣었을 때 4알파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그럼 분모가 0이 돼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다시 분자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8알파 플러스 7이 0이다. 이렇게 갈 거라고. 괜찮은가?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죠. 영원히 가. 그리고 이미 이런 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최초의 시작이 F알파가 0이 돼서 가져왔잖아. 그치? 근데 F알파가 0인데 F의 2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4알파 플러스 3도 0이고 8알파 플러스 7도 0이야. 그럼 근이 이미 몇 개 나온 거야? 4개 나온 거야. 몇 차 함수라고 했는데? 3차 함수라고 했는데.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야. 추가적인 근이 계속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때야 될까요? 여기서 생기는 근과 여기서 생기는 근이 어때야겠지? 같아야겠지. 괜찮아?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근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fx가 0이다의 실근이 이것의 실근이 누구만 존재해야겠다? 2x 플러스 1이 x랑 같다만 존재해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물어보면 또 이게 모를 것 같은데 자 이게 실근이 이것만 존재해야 된대. 그치? 실근이 이것만 존재해야 돼. 3차 실근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실근 하나 존재했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슨 근이어야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무슨 근? 허근이어야 돼요. 실근이 생기면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알겠어? 이걸 만족하는 x 제외하고 실근이 하나만이라도 더 생기는 순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근이 무한히 생성이 돼. 알겠습니까? 3중근이면 안 되죠. 3중근이면 여기서 2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x 3중근? 3중근은 괜찮으려나? 3중근이면 근데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올 수가 없을걸? 여기 근이 뭐가 되지? 여기 근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x가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8 곱하기 뭐 이렇게네. 3중근이 3중근도 괜찮네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죠. 상수항이 4라서 안 되는 거죠. 땡겨? 괜찮아. 네. 그래서 개수 비교해서 식 세우시고 판별식까지 써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렵습니다. 이거 요번에 학교 프린트에 와장창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럴 문제들만 지금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당연히 뭘 하겠죠 또? 시험을 보겠죠? 5문제짜리. 제가 다시 기준을 정해왔습니다. 3문제짜리 5분. 3문제면 5분. 무조건 단답형이야. 지각한 사람 못 푼 걸로. 그대로 그때 보셨죠? 밴드에다가 위에 5명. 그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는 5명 매일 보는 미니 테스트에 대해서도 뭘 해주지? 아이스크림? 다 만점이면 어떻게 해요? 네? 다 만점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있는데? 꿈도 크셔라. 동점자 기준이면, 동점자까지 해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맞은 애가 10명이야. 그럼 10명 보내줄게. 공부만 하라고. 근데 선생님 테스트 다음 시간부터 본다고요? 예, 토요일부터. 클리닉 본 다음에만 보는 거 아니었어요? 예? 클리닉 본 다음에만 미니 테스트 보는 아니요. 수업 시간에 다뤄드린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오늘 수업 진도 나간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문제들 찝어서 뭐 3문제가 되면 5분, 그 다음에 4문제가 되면 7분, 그 다음에 5문제가 되면 8분. 이렇게. 8분 너무 짧나? 5문제 되면 10분? 예. 대신에 기본적으로 깔아준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문제에 10분이다라고 하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변형이 아니죠.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풀이를 볼 겁니다. 풀이를 너네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내가 풀이 보겠지. 그러니까 그때 봐서 풀이 제대로 안 써 있으면 어차피 정답 처리 안 해줍니다. 찍어서 어울린 것들 제가 다 틀렸다고 하는 거 봤죠? 찍는 거 안 됩니다. 풀이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 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 흐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고민해서 풀어내면 되지라는 그런 하찮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알겠어?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더 던져주고서 이걸 2분 만에 풀어라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2학기 때 성적이 나오겠죠? 아, 안 나올 생각이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지 만드는 것도 귀찮아. 잘 봐. 112번으로 갑시다. 112번. 112, 113. 113번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113번도 되게 클래식한 문제고 연식이 오래됐거든. 이게 2017년 문제인가 그래. 근데 시험에 계속 나와. 자, 봐라. 112번. 이게 보통 저는 애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부정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3년에서 그 다음에 4년 주기로 꼬박꼬박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얘도 왼쪽도 2017년 문제고 19년 문제인가? 아무튼 네, 그런 문제 부정형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건데 잘 보실게요. 첫 번째, 자 x가 a로 갈 때 보세요. 꼬라지 조사라고 했죠. 그죠? 꼬라지 조사라고 했다. 꼬라지 그냥 조사하면 얘가 어떻게 돼? fa 더하기 0분의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빼기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죠? 근데 1이 안 돼. 잘 들어 여기서. 이게 F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1인 게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서 나는 거라고? 부정형에서 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5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1인데? 그지? 말이 안 되지. 이런 건 어디서? 전부 다 부정형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FA가 뭐여야 된다는 거냐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FA가 0인 걸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자는 거냐면 FX를 얘가 그러면 하나를 가져야겠다. 그치? 하나를 가져야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걔를 X-B 그냥 이렇게 잡아. 알겠어요? 그러면 자 얘가 뭐란 얘기야? 봐봐. FA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극한이 무슨 꼴하지? 0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이니까 뭐분의 뭐 꼴이다? 0분의 0 꼴이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그럼 0분의 0 꼴에 대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0이 되는 인자를, 0인자를 뭐 해야 된다? 약분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여기다 식에다 집어넣고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계산하실 때 A와 B가 얼마인지 각각에 대한 값은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음이지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는 0이다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하라고 했네.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근에 뭘 구하란 얘기야? 차를 구하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입하고 정리해 보시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해 보셔야겠죠. 시간 드리면 쉬지 않고 문제를 푸시길 바래. 알겠지? 그래서 핸드폰 걷어놓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숙제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자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게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거지. 또는 2학기 때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미적분 원이 왜 중요하다고?
이과 가는 애들한테는 미적분 1이 그대로 미적분 2야, 알겠어? 거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공식 몇 개 외우는 거 제외하면, 상막함수까지 공식 몇 개 외우는 거 제외하면 새로 추가되는 개념이 뒤에 부분은 거의 없어. 알았니? 그래서 개념이 똑같다고. 접선 구하는 거 완전 이론이 똑같아.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자, 13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113번. 얘가 뭐냐면, 우리 과제에 오늘부터 이제 연속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 과제 질문 번호가 좀 틀려질 거야. 그리고 그 아직 잘 모르고 과제 번호, 질문 번호 안 올리신 분들인데, 과제 질문 번호 안 올리시면 빨간색으로 질문 미제출로 해서 올라갑니다. 밴드에다가. 그러니까 질문 번호 제출하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죠. 자, G1이 0입니다. G1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gx분의 그 다음에 fx.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n-1 그 다음에 곱하기 n-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n이 모든 자연수라고 했어? 아니지. n이 1, 2, 3, 4라고 했단 말이야. 괜찮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n에다가. 자, 하나만 집어넣어 줄게요. 여기 n으로 가는 건데, 자, n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을 거야.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조건 다루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그지? 1로 갈 때 잘 보자. gx분의 그 다음에 fx의 극한을 구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대? 0이 나왔대. 그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문제에서. 봐봐. G1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G1이 0입니다. 분모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즉, 바꿔 말하면 gx는 x-1을 한 개 이상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맞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이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자, 이런 상황은 언제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분모보다 분자가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개 가지고 있거나, 2개 가지고 있거나, 3개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럼 2개일까, 3개일까를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죠? 2를 대입해서 똑같이 이 오른쪽에 숫자로 집어넣는 거야. 알겠니? 예, 요렇게 해서 fx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3, 4 집어넣으면서 gx에 대한 것도 찾아주시고, 요렇게 시도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예, 숙제를 언제 할지 좀 겁이 나니까, 그래서 112, 113 요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 114번은 이거 고1 때 많이 했던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마디만 얘기해 줍시다. 한마디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들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신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알겠어요? 밖에서 노가리 까고 논다. 그러면 문을 잠궈버리겠어.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교실 안에서 떠들지 마. 공부하는 애들 방해돼. 얘기할 거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문 잠글 거야. 공부해. 후회 없는 방학이 되도록 해줄게. 노력할게. 자, 이렇게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그 식에 대한 특징을 좀 관찰해라. 뭐 이런 거예요. cx의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이걸 가지고 fx와 gx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니? 네, 역수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눈을 뜨고 있으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로다. 1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A, B, C다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A, B, C다 이렇게 되죠? 순서가 뒤섞인 게 없죠? 그대로 반전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GX가 뭐라는 거냐면
f에다가 뭘 집어넣고 x 세제곱 아이고 x분의 1을 대입한 상태에서 곱하기 뭐 한 거다? x 세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요런 형태가 표현되겠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괜찮니? 예, 뭐 되게 억울하네요. 이거 고1 때 죽어라 나온 식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이런 관계 이용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안 했다고 못 하겠지. 그죠? 괜찮아. 안 했을 수도 있지. 뭔들 했겠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 특징, 이건 요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족권과 나족권, 가족권으로부터 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가 k 아니다닌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 자, 임의의 실수에다가 밑줄. 임의의 실수는 항상 무슨 말과 같은 말이다? 예, 모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바꿔서 보세요.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얘는 누구를 제외하고 3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엇이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 알았니? 네, 이 정도면 되었겠죠. 자, 뒤에 117번으로 봅시다. 117번. 좀 쉬어야겠죠, 이제 좀 있으면. 117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극한만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극한. 이거 뭐 해야 될까요? 라는, 야, 너네 이거 방학 때 풀었잖아. 겨울방학 때. 이거 되게 억울하네. 자, 그쵸. 117번은 x세제곱 곱하기 f의 x분의 1 빼기 1인가? 네. 빼기 1이고요. 첫 번째 극한만 다룰 줄 알면 돼요. 두 번째 극한은 되게 기본 형태의 극한식이라서 이건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대요. 자, 우리가 어디를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정의역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형태는 어지간하면 뭘 하는 거냐면 치환해주는 겁니다. 치환. 그래서 얘는 x분의 1을 갖다가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해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누구도 바꿔야 돼? 극한도 바꿔야 돼. 자, 봐봐. 이거는 그냥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극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극한을 한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했을 때 x분의 1의 극한을 구하면 그게 t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면 돼요. t가 무한대로 갈 때에 t 세제곱분의 1에 플러스 t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t 세제곱분의 1에 f t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식이 아무리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도 밖에 있는 식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의역이 예뻐지는 방향으로 식을 다뤄가자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분모랑 분자에 분수 들어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랑 분자에다가 무엇해 주어라? 곱해 주어라 하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지요? 네. 아이고. 그 다음에 118번은 이거는 미분계수를 써야 좀 예쁜데 미분계수 안 쓰면 그냥 생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만큼은 제가 미분계수를 좀 써서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연립으로 그냥 풀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118번은 미분계수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풀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제다 그냥 X를 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문제 X 치라고 했을 때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118번 이렇게 있잖아요. 미분이 기억 안 나면 X표 치라고 하면 이렇게 소심하게 X 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치면 나중에 주말에 저 말고 그 관리팀에서 교재 검사를 하시죠.
그때 이렇게 돼 있으면 너 이거 왜 안 풀었니? 이거 왜 안 풀었니? 하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러게요 하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전체다 X표 이렇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풀어보겠다 하실 거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질문하시면 질문도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건데 미분계수 이용하는 풀이로 좀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그냥 생으로 노가다 계산이라서. 자, 마지막 119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쉴게요. 힘들죠? 나도 엄청 힘들어요. 열심히 다 준비해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 안 간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합시다. 제가 방학 때 쉬는 시간에 자리에 비우지 않고 교실에서 너희를 감시하기로 했어. 왜? 갑자기 이렇게 고개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지? 감시 아니고 너희들의 질문을 해결을 도와주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자든가 아니면 자, 이것도 평가원 기출이라 엄청나게 문제에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잘 나와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이 6이다 이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미정계수 다루실 때 분모 그 다음에 분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분자에 대한 식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요 문제 때문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 자 요것의 극한이 그러니까 오늘 수업 때 이후로 여러분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오는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차피 안 되겠구나 하면 그냥 와라락 나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천천히 짚어주면서 갈지 아니면 어려운 걸 다 빼고 할지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고 과제 해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할게요. 오늘까지는 잘 해왔더라고 앞에 거. 자 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얘가 n 플러스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자에서 누가 n 플러스 1승이 개수를 얼마로 가져야겠다? 6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야.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고 푼단 말이야. 4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라 하였을 때 이 아이가 6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fx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 fx가 그냥 얘가 제일 높은 차수인지 아니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나 얘가 요거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n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경우는 n값이 얼마일 때? n값이 2일 때. 괜찮나? 그럼 n값이 얼마 이상일 때는 3 이상일 때는 다 무시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있는 극한은 이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거겠네요. fx는 앞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가장 낮은 차수가 몇 차고 n차고 그것의 개수가 얼마여야겠다? 그래서 개수가 4이어야겠다. 요렇게가 정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써볼게요. 보세요. 자, 1번 n값이 얼마일 때 n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되죠. 얘가 지금 1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예요? 1 들어가면 제곱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써줄게요.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나 다 넘길게. fx는 그러면 4x의 세제곱에다가 1 들어가면 6x 제곱이네. 그럼 넘어오면 얼마? 플러스 3x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마지막에 붙는 것은 얘를 봐줘야겠죠. n값이 얼마다? n값이 1이다. 그러면 제일 낮은 차수는 뭐야겠다?
1차 항이고 걔 개수가 얼마다? 4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알겠습니까? 되었니? 이런 느낌이에요. 잘 나와요. 프린터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들어가 있는 문제들. n값이 이제 얼마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값이 얼마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 해봐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걸 알려드리냐고? 시험에서 여기 숫자를 바꾼단 말이야. 여기를 차수를 바꾸고 여기에 차수를 건드려요. 알겠어요? 여기 차수를 건드린단 말이야. 그냥 3, 2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4차, 1차 이렇게 주고 이상하게 바꿔준단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것이 n값이 얼마일 때를 고려해야 되냐?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한테 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지고서 경우를 나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해 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120번 같은 경우는 117번이랑 119번 두 개가 짬뽕된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 문제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시작할 때 풀어드리던가 하고요. 이따가 쉬었다가 시작할 때 8시쯤 시작하면 되겠죠. 8시에 시작할 때 그때 그 도형 문제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거랑 그다음에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한 것들 몇 문제만 정리하고 연속 쪽에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9시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9시부터는 질문을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쉬세요. 재민아, 화장실 갔다 와. 재민아, 빨리 화장실부터 갔다 와. 이것만. 너 진짜 안 보낸다 오늘? 약속해. 봐봐, 지금 8시잖아? 지금 가면 10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네? 아, 그 댓글에다가 그냥 질문 뭐뭔지만 올리시면 돼요. 질문 번호만 그냥 뭐뭐 없으면 없음 하시면 되고 아니면 X만 해도 되고 질문 있을 때만 그 번호만 써주면 돼요. 네? 네? 답지를 뽑아달라고? 뒤에 있는데 왜? 뭐? 응? 응. 잠깐만, 내 볼펜이 어디가? 아, 내가